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4중 악재 속에 바닥은 있긴 한 걸까요? 코스피가 10개월 만에 2,3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 흐름 잠시 뒤에 파악해 보겠고요. 더불어 석유주,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코스피는 2,300선이 붕괴, 코스닥은 2차 전지주 더불어서 좀 시총 상위주들이 하락하게 되면서 3%대로 밀려납니다. 7,403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수급적인 측면들이 좀 뒷받침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살펴보시면 미국 기술주 하락이죠. 전쟁 공포죠. 투심들은 워낙 계속 땅땅 굳어 있습니다. 외국인들 4,500억 원가량 지금 물량을 그 이상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의 매매 동향 보시면 시장의 또 매크로적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오늘 개인들이 700억 원가량 매도한 움직임들도 나타냈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10월에 평균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13%대, 그리고 외국인들도 보시면은 오늘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순매도 포지션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 상황이 이제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잠시 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 상황의 흐름 보셨다면 특징 좀 보겠습니다. 석유주입니다. 이스라엘 지상전 준비 소식으로 반등을 했고요. 한국 석유는 빠졌지만 지금 보시면 극동 유화는 22%대로 오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했다 봐도 될 텐데요. 또 흥구석유 역시도 5%대. 로이터 통신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군 가자지구의 대규모 공격 소식 얘기들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전쟁과 유가에 대한 여부 확산 속에서 달러는 250달러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 잘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섹터 하나 더 볼게요. 엔터주 되겠습니다. 유명 연예인들 요즘에 약물에 대한 혐의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굉장히 SNS에 다양한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엔터주들 다양한 또 연루된 연예인에 대한 경계감에 추가 발생 연예인에 대한 우려감 속에 엔터주가 밀려 내려갑니다. 큐브엔터 7%, 하이브는 10%까지 빠졌고요. SM 5%대로 관련한 엔터주들 들고 계신 분들은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앞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77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래 교육에 투자를 한다는 건데요. 이로써 미래 교육에 투자를 한단 말에 교육주들이 다 반응을 합니다. 메가MD 그리고 YBM넷 애니능률 시간에서 들썩들썩했고요. 관련주들 이외에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제약품 경우에는 중국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 속에서 일부 테마주로 묶이면서 9%대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과연 내일 시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상황 이렇게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 모시고 또 시장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바로 예병군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오늘 정말 멋지게 입고 오셨기 때문에 진짜 뭔가 CEO의 느낌도 납니다. 예, 삐뚤어질 거예요. 삐뚤어지지 마시고 시장도 얘기. 시장이 안 좋아서 삐뚤어질 거예요. 네. 마음을 그렇게 오늘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많을 텐데요. 같은 마음이잖아요. 네. 오늘 장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장이었어요, 사실. 진짜 그쵸? 예, 네네. 이해할 수 없는 장이었고 사실 우리 시장이 더 많이 빠졌고 더 많이 지금 계속 연속적 하락이 나오고 있는 네. 게 이게 진짜 이렇게 우리 시장이 체력적으로 약했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증시의 체력적 문제인데 그만큼 지금 수급이 굉장히 꼬여 있다. 그러니까 이게 증시 자금이 넉넉하지 않다. 결국은 몸을 움츠리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날씨까지 추워지니까 마음은 더 스산해지고 투심은 더더욱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이거를 내일 모레 이걸 점치라 그러면 이건 거의 점성술사에 가까운 매매법이에요. 그러니까 긴 안목을 가지고 항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항상 합리적이었거든요. 그 긴 안목을 가지고 시장을 보고 대처해야지 지금 하루하루에 보다 보면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 상하고 짜증나고 그죠? 저도 보다가 막 심장이 확 올라서
확 떠버렸어요. 그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오뚜기를 좀 샀는데, 희한하게 이게 증시가 안 좋을 때 이런 이제 식음료주들은 잘 안 잘,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상승을 하는 거 보니까, 아유, 뭐 시장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당장 우리가 오늘, 내일 점성수사 매매법이 아닌데, 뭐 그거는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운에 맡기는 게 아니고 장기 성장성과 미래를 보고 결국은 투자를 하잖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인지하시고 그 방향에 따라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웃읍시다.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웃으면 복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오뚜기처럼 다시 발딱 일어서서 삐뚤어지지 말고 앞으로 한번 나가보자고요. 예. 진짜 좋아요. 예. 우리가 삐뚤어지는 거 말고 좀 오뚜기처럼 함께 일어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주식 투자도 그렇고 인상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죠. 자, 함께 해주실 멘토분은 예병군 대표님이니까요.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되고 QR코드 밑에 보입니다. 스캔하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서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 꼭 봐야 됐던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려면 이런 이슈 꼭 봐야 됩니다 했던 게 역시나 카타르 잭팟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조선주가 이제 업사이클링 다시 우리가 이제 조선주가 한참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가 이제 유럽이 사실은 조선주에 먼저 선두주자를 치고 나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가격 경쟁력과 노동력으로 결국은 이 조선 섹터를 많이 뺏어온 것, 즉 유럽의 조선 산업을 침해해가면서 뺏어온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2000년 초반까지는 괜찮았어요. 진짜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지금 거제도 이런 데 가보면 활기가 넘쳤어요. 진짜 조선 섹터 수주가 얼마나 많이 밀려 있던지 그때는 그 도시의 활기가 너무나 넘쳤던 울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군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2000년 2005년도 6년도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똑같이 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저가 그다음에 값싼 노동력으로 결국은 침해를 했죠.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조선업이 다시 업사이클링, 다시 사이클로 봤을 때 다시 업사이클링 쪽으로 들어갔어요. 이유는 첫 번째는 중국의 값싼 지금 조선, 그러니까 배들은, 건조된 배들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사실 좀 따라오기가 힘들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대형 선박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참 많이 수주되고 있는 것들이 고부가 가치의 LNG선입니다. 이 LNG선들은 중국에서 대형 선박이나 이 LNG선들은 조금 건조하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한국이 반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데다가 세계적으로 또 하나가 생긴 게 있죠. 탈중국. 이게 이제 생기면서 그다음 값싸고 가성비 좋은 그래서 조선사를 찾아보니까 한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다시 조선업황의 업사이클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사우디가, 그죠? 사우디가 예전에 많이 필요했던 것은 유조선이었어요. 아시죠? 네. 기름을 많이 실어 날라야 되니까. 유조선이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앞으로 기름 소비량이 많이 줄 거고 지금 이렇게까지 전쟁 분위기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100불을 잘 못 넘어가고 있어요. 이유는 유가라는 게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한참 우리 앵커님하고는 제가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우리가 한참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석유가 2000년도가 되기도 전에 고갈된다라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고갈 안 됐잖아요. 그러네요. 왜 고갈이 안 됐을까? 그만큼 쓰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아니요, 그거보다는 네. 이게 기술력이 발달한 거예요. 이제 필요가 옛날에는 없군요. 많이 묻혀 있는 곳에 이렇게 종으로 들어갔어요.
쾅쾅쾅쾅 찍어갖고 들어갔고 네. 고기 것만 싹 빼왔어요. 주변에 이래 좀 요거는 좀 시추하기가 좀 애매한 것들은 버렸어요. 그죠? 근데 기술력이 발달한 거야. 그러면서 쾅쾅쾅쾅 찍어갖고 횡으로 긁어오는 거예요. 으악! 이러면서 긁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기술력이 발달하니까 그만큼 많이 퍼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서 또 막 쉐일층까지 가갖고 쉐일류를 뽑아오기 시작하고 모래에 묻은 오일, 샌드 오일 갖다가 막 추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오일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 거죠. 사실 생산량,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산량 자체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국제 유가가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불을 사실 쉽게 넘겼어야 돼요.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100불을 훨씬 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리먼 사태 때. 맞아요. 리먼 사태 안 겪어보셨죠? 네. 리먼 사태 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때도 주식을 할 때였는데 리먼 사태 때 국제 유가가 150불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주들이 막 뜨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못 타고 다닌다. 그 이제 막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된다. 이러면서 자전거주들이 굉장히 뜬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이 하락을 했죠. 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리먼 사태하고 사실 기름값 폭등은 별로 연관관계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국제유가가 100불을 못 넘어간다는 건 이거는 사실 이제 그만큼 국제유가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얘기의 끝은 뭐냐면 최근에 나온 국제유가 250불 얘기 나오는 거는 얼토당토 뭐 허허 웃어야 되는 뭔 소리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그렇게 위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150불 이상을 갖는 거는 그때만 해도 이걸 조금 석유에 대한 부분들이 국제 원유에 대한 부분들에 대비가 없었던 거고 지금은 그런 대비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사소한 얘기, 얼토당토하는 얘기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얘기가 옆으로 잠깐 샜는데 네. 다시 메인 이슈로 고백 다시 돌아가 보면 네. 결국은 조선은 업사이클링인데 얘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조선이 필요하게 됐느냐, 중동이. 결국은 중동은 지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고 이들이 너무 석유 의존도의 산업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보공단을 짓겠다, 네옴시티를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게 만들 때는 사우디가 바닷가 근처에 있으니까 많은 물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들이 조선업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연료 절감이 될 수 있는 네. LNG 선으로. 그러다 보니 한국 쪽에 이제 수주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래서 네. 뭐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그죠? 이런 회사들이 지금 삼성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지금 윈윈 전략으로 지금 잭팟이 터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선 빅3 카타르의 잭팟 터졌다. 백고동 소리를 주가도 쭉쭉 올려갈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백고동. 네, 그럼 이어서 주도주와 또 그리고 유망주 하나씩 살펴봐야 될 텐데 역시 조선업 아까 얘기 쭉 해주셨고 유망주로는 케이프예요. 네. 빅3는 아니네요. 나는 네. 내가 대형주를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대형주를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나는 분명히 내가 대형주를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건 근데 아니었나요? 네. 조선 딱 나오니까 자꾸 중소형주에 눈길이 가요. 난 대형주를 안 좋아하나 봐요. 중소형주를 좋아하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케이프를 들고 오신 예. 이유가 있을까요? 가벼워서? 일단 가볍죠. 그 말씀대로 진짜 가벼워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구간에서는 갑자기 무거운 게 하기 싫어졌어요. 그쵸. 삐뚤어질 때야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게 하기 싫어졌는 네. 것도 있겠지만 네. 케이프에 대한 매력이 조선 업황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케이프에 대한 매력이 자꾸 떠올라요. 케이프는 주력으로 하는 게 이제 조선 업황의 부품과 그다음에 금융업이에요.
그 케이프 투자증권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증권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금융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융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투자금융업을 잘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익도 많이 내고 있고. 근데 주가는 별로 항상 영향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참고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조선 배 건조할 때 엔진에 들어가는 실린더 라이너라고 있어요. 이거는 3년에서 5년 주기로 이게 안 따라도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엔진 실린더 라이너에서 뭐 이게 연료가 샌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윤활유가 샌다거나 하면 큰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 실린더 라이너가 이게 뭐 딸든 안 딸든 이게 많이 마모됐건 마모되지 않았건 의무적으로 배들이 이 엔진 실린더 라이너를 3년에서 5년 사이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이게 소모성 부품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계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매출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엔진 실린더 라인은요, 굉장히 가격도 비싸요. 그래서 이 고부가 가치 상품인데다가, 그리고 소모성 부품인데 계속 어찌됐든 배가 많이 건조되면 계속 나가야 되는 제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얼마나 좋은 상황이에요. 이거 하나로 회사가 큰 회사예요, 사실. 이거 하나로 이렇게 커져갖고 금융업까지 진출한 회사예요. 그 김밥으로 빌딩 세웠다 이런 거랑 같은 그렇지, 얘기네요. 그렇지. 딱 그런 거. 그쵸? 정말 비유가. 쉽게 설명하시면 그런 거잖아요. 비유가 정말 멋집니다. 김밥 네. 하나로 빌딩을 산 경우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딱 네.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제 금융업, 케이프투자증권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꽤 많은 이제 그 투자자들을 확보했고, 그리고 여기서 증권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금융업까지도, 그리고 케이프투자증권이 제가 봤을 때는 보고서를 잘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리포터도 잘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케이프가 지금 주가가 바닥인데 그 이하로는 잘 안 떨어져요. 좀 많이 떨어지면 확 사고 싶은 매력적인 종목이지만 네. 많이 떨어져 주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불안할 때 조금 안정적인 투자이고, 가벼우니까 한번 확 날아갔을 때 차익 실현하기 좋은 종목이라는 얘기죠. 그 관점에서 제가 오늘 유망주로 잡아봤어요. 케이프를 예.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 하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는 케이프 같은 종목을 좀 봐야 된다라는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또 온라인 무료 방송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들 잠시 뒤에 또 전해드리고, 공략주 한번 들어봐 볼게요. 히든 공략주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얼마나 재밌게 준비해 오셨을지가 아주 기대돼요. 예, 재미보다는 네. 이번은 재미보다는 다큐 쪽으로 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포털 사이트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힌트를 좀 드리자면, 서로에게 지금 힘이 돼야 되겠죠. 나봐, 그죠? 나봐, 이제 그죠? 힌트죠, 지금. 네. 네. 이거 그대로 영어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나봐, 그죠? 그거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나봐,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영어로 이거를 한번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요,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종목명을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맞추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또 종목 상담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세요. 잠시만요.